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주말인데도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경찰에 사칭한 MBC 취재진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부인 김건희 씨 박사 논문 지도교수 소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 신분을 숨기고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칭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되는 거죠. 김건희 박사 논문 과정에 일어난 표절 논란 명확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목소리 낼 예정이고요. MBC에선 사과 방송을 했는데 이와 별개로 법적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진영에서 정말 필요해서 법적 조치를 할 때에도 언론 탄압이다, 취재의 자유를 막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이에 시민들도 윤석열 쪽 대응이 웃기면서 오바스럽다, 본인들한테 뼈 때리는 보도를 하는 언론들 한번 당해보라며 법기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정치인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검사질 할 때 하던 버릇 여전하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좌파 언론이니까 그냥 가라는 측근의 말에 그냥 가버리던 모습 다들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이 장면에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좌우 통합을 한다고요? 애초에 좌파 기자의 질문엔 대답도 안 하겠다고 저렇게 가는 모습을 대놓고 보인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분열이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떻게 운운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거고요. 실제로 중도 확장 노리던 윤석열 씨는 본인 위기 이후에 급격한 보수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화라는 단어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수화 진보가 나쁜 게 아니라 윤석열 씨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행보에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는 거죠. 이에 시민들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이준석 씨나 윤석열 씨나 미천이 너무 일찍 바닥난 것 같다, 이런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추미애의 전공법으로 법치를 세우겠다며 윤정윤, 한마디로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횡설수설, 오락가락 출마의 변, 그리고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게 매번 말이 바뀌고 새롭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김경수 도지사를 갑자기 끌어다 붙여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는 덩치에 맞지 않는 짓이라는 거죠. 윤석열은 정권 탄압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애초에 본질은 검찰개혁 부적응자라는 거고요. 윤석열은 대놓고 정치하겠다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중립성 위반이 중대한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핍박받아서 나간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죠. 이외로도 장관과 함께 검찰총장도 물러나면 징계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거고요. 심지어 대통령의 신임마저 져버린 윤석열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는 거고 역사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틀린 말 하나라도 있습니까? 윤석열은 그냥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앞뒤 안 맞는, 그냥 반 문재인만 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 검찰의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많은 시민들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표 방역 날개도 펴지 못하고 대유행 단초, 억울한 오해,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세훈표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거죠. 특히 지금 서울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의 방역 실패는 왜 지적을 안 하는지, 오히려 이건 억울하다고 보도해주고 정부는 뭐만 해도 까고 편파적 보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반응들이 있고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사를 써라, K방역 잘했다고 세계에서 말할 때 정부 탓하던 국민의힘에 대한 기사는 왜 한 줄도 없는지, 신천지, 권영진, 정광훈, 오세훈, 이들은 방역의 최대의 적이다,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최근에 4단계를 앞두고 노가리 골목 오라고 홍보를 한 서울시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완전히 부적절했다는 거죠.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힙주로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관광 명소라 그러고 골목을 따라 숨겨진 보석을 발견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이걸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홍보를 한 겁니다. 이에 한 시민은 월요일부터 4단계 격상인데 서울시가 노가리 골목에 놀러오라고 버젓이 글을 올렸다며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삼삼오오 모여 노가리 골목에 가면 되는 거냐라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한마디로 지금 오세훈은 정부 방역 망가뜨리는 게 목표 아니냐? 서울시장 되자마자 시청에 역학조사 TF 해체했다며 방역이 쉬워 보였냐? 대체 뭐 하는 거냐? 그냥 코로나 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오세훈이 시장된 후에 서울 방역이 개판됐다는 말을 어떻게 변명할 거냐? 이런 지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외로도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통일부, 여가부 폐지 얘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선 인권 감수성을 키우라고 주장을 했다가 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최근 통일부 폐지론을 둘러싼 이 충돌이 젠더 및 인권 문제로까지 옮겨붙은 양상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따끔한 지적과 함께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이 생기면 무조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라면 기꺼이 져드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처음부터 통일부 폐지를 얘기했을 뿐이지 북한 인권을 얘기한 건 아니고, 통일부 여성에게 꽃을 나눠준 걸 시비 건 건데 북한 인권을 위해 힘쓰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건 총기 난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고요.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법문이 되고 있다는 착각을 반복하면 자해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감성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부디 자중하라는 거죠. 이런 무의미한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는 터라 국민의 아픈 삶을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시간 끌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설익은 통일부 해체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세계 유일한 분단도이며 접경지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강원도, 남북전쟁과 군사적 긴장,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그 도지사로서 이준석 대표의 폐지 주장에 대해 글을 남긴 겁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한국이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전반에 걸친 평화적 통일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규정돼 있다는 거고요. 저런 식으로 SNS에서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라 공당의 대표답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입장을 정리해서 법률 개정안으로 제출해서 논의하라는 겁니다. 참고로 권영세 의원도 이준석 씨의 저런 주장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정부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96조에 규정이 돼 있다는 걸 밝혔고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정치적 논란거리를 통한 분열과 편가르기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당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의안으로 제출하고 국회에서 수기하라는 겁니다.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즉흥적 주장이 위험해 보이는 이유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그만큼 매우 심각하고 선 넘은 주장이라는 거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비롯해서 그냥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 특히 작은 정부론, 이미 MB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었죠. 그 구시대적인 발상을 지금 다시 가지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패착이라는 시민들의 시선이 많은 거고요. 지금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1차 신청 기간이 바로 오늘 오후 9시까지입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은 ARS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나오기에 1분 안에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참여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틈틈이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잠시 후 5시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델리민주 라이브를 통해 소식이 전해지는데 어떤 후보가 컷오프가 될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